오늘의 하투 첫 번째 주인공은요. 임종석 전 의원과 김민석 의원입니다. 임종석 전 의원이 통일하지 말자라며 남북의 이국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저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자는 거 이른바 좀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들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의원이 DJ였다면 김정은의 주장을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임종석 전 의원의 이야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임종석 전 의원뿐이 아닙니다. 이른바 지난 정부 대북정책 실세들이 남북 이국가론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이 타이밍이 참 묘하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종석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두 개의 국가 수용하자. 정세현 DJ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이종석 노무현 정부 사무처장, 통일부 장관.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런데 사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통일은 없다며 두 개의 체제를 선언한 이후에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인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의 지적 살펴보시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비판돼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임종석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는 임종석 전 의원이 김정은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당장 여당까지 갈 것도 없이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께서 저렇게 비판하셨는데 임종석 전 의원의 두 국가로는 북한 주장을 따르는 것 아니다라고 본인은 이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민석 수석 최고가 보기에는 저 김정은에 동조하는 거다라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런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시점에 두 국가 체제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동조한 사항이 돼버린 거죠. 임종석 전 의원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동조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 더 적대적 두 국가냐 아니면 평화적 두 국가냐 그리고 북한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느냐 문제제기 나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해왔던 통일 정책과는 완벽히 다른 결이기 때문에 안에서도 분분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한 평화적 두 국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 가서 후대의 통일까지 이어지는 이런 프로세스가 잘 설계되고 고민됐느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국가론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현실로는 맞지만 이 국가가 지향해야 될 바로서 지금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지금 맞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마 어쨌든 문제제기 자체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통일 관련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찌됐든 논의되거나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이 민주당 내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좀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석 최고위원이 나서서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라며 임종석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왜 북한을 동조했느냐? 왜 북한을 따라가느냐? 라는 궁금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질문 잠시 후에 드리겠고요. 임종석 전 의원 최근 주장 들어보시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깁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어 제기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합시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 통일하지 말자. 사실 최근 김정은이 그런 말을 선언을 했었죠. 통일하지 말자. 대한민국은 적이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역 중에 통일역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 노선도에 통일역에서 김정은이 통일 지워버리라고 해서 통일이란 말을 뺐어요. 그럼 뭐 다른 이름이라도 갖다 붙여야 되니 그냥 역이라고만 되어 있는 지하철 북한 노선도도 제가 한번 보고 경악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조기현 변호사께서도 논평하시기를 김정은 입장을 동조한 거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그럼 민주당이 보기에 임준석 전 의원은 김민석 최고가 보기에 김정은의 입장을 동조한 건데 그럼 임준석 전 의원은 왜 동조했다? 왜 동조하는가? 일단은 뭐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굉장히 뜬금없고 느닷없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계획되고 스케줄대로 발언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 연이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3명의 통일부 장관을 했던 민주당 계열의 그 인사들이 연달아서 지금 저것에 지금 동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이 연초에 김종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통일 정책들 대남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바꿨단 말이죠.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했어요. 그러고 연이어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범민련도 해체하고 그 이후에 발맞춰서 한국 자주화 운동 연합이라는 것을 결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정책에 동조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일부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한 과거의 주사파들이 2000년도에 통일영원 55년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같이 거의 추종하다시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뭐 학생 운동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준석 전 의원의 입에서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라는 발언이 나오는 게 놀라운 이유는 그냥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예전에 이 히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전대 의장 출신의 임준석 전 의원, 방북했던 임수경 전 의원 모두 다 민족 통일 운동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그러면서 한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민족 통일 운동을 해와서 운동권 내에서도 이른바 NL이냐 PD냐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노동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민족 운동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좀 정도가 센 사람들을 주사파로 부르냐 아니냐. 임준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주 센 민족 운동파에 속했는데 네네. 평생을 한민족 하다가 갑자기 북한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한 이후에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민석 최고가 저 김정은을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저하고 대학은 다르지만 동기예요. 네. 86학번 동기인데 임종석 하면 대표적인 NL이었단 말이에요. NL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NLPD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민족을 해방하자는 거였어요. NL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 80년대에 저 NL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해방시켜야 된다. 이때 해방이라고 한 건 뭘 의미했겠습니까? 통일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 졸업하고 임종석이 30대, 40대, 50대가 될 때까지 주구장창 통일을 주장했던 것이 대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미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제 경쟁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임종석도 더 이상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의 그 승산이 없으니까 그 통일은 해봤자 북한한테 불리한 거고, 그러니까 이 국가론으로 가자.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임종석의 이 국가로는 파장이 있어요. 어떤 파장이 있느냐. 국내적인 파장이 있고 외적인 파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내적 파장은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해체하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보면요. 제1조 목적 다음에 제2조 정의조항부터 뭐가 나오냐면 반국가단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반국가단체는 어딜 말하느냐?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우리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랑 상관없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다. 그러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게 되어버리고, 반국가단체가 아니니까 국가보안법은 필요가 없고, 더 큰 파장은 뭐냐면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나라는 진짜 당장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종석 말대로 북한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래가 됐을 때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저지할 명분을 우리 스스로 그냥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반민족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난 정부에 그 비서실장까지 했었는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었는지, 전 진짜 어안이 벙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인 이후에 임종석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음에 할게요. 우선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충분히 했고, 제 전문이 이제 다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진의도 거기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비판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필요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가 하면 임종석 전 의원의 저런 주장 때문에 이 탈북민들의 희망에 재를 뿌렸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총장, 불과 몇 년까지 통일을 외치던 분들이 어찌 그리 쉽게 포기하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 고향에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탈북민과 이산가족에게 죄를 뿌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을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이제 북한을 취재하고 실향민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박세민 최고님, 이번 얼마 전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탈북을 해온 그 젊은 분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취재도 많이 하고 해서. 근데 이분들은 20대, 30대 젊고 앞날이 창창한 탈북민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래저래 막 도전도 하고 있는 모습이 고맙고 또 대견하기도 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이분들에게 힘든 날이 설날하고 추석이래요. 왜냐하면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동생 생각 때문에 잠이 들지 않는다. 이번 추석 명절 때도 그런 입장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임종석 전 의원의 저 발언이 더 힘든 추석이 됐다라는 반응들도 지금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비판도 논쟁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의 발언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추앙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나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심정으로 저는 저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는 게, 이게 북한의 그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사실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지금 이제 김정일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통일의 유산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작업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 본인이 취하고자 하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종석 실장의 저 발언은 사실은 그와는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이나 아니면 다른 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통일 관련한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지금과 같은 이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에서 과거처럼 어떤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적인 타협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의 제3의 안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정부는 적대적인 그 북한과의 관계를 더 고조시키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 없으니 미 대선도 이제 곧 끝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냥 미국의 입장이나 북한의 어떤 뭐 일방적인 입장 그 사이에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일종의 주도권 싸움과 아젠다 싸움을 해보자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러 비판과 논쟁을 색깔론을 좀 지우고 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비단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적인 평화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장밋빛 희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던 임종석 전 실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의 핵 포기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통일을 포기하자로 해서 정치권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잠시 나오면 또 추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